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우리 시장 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 후에 비트코인 23,000달러를 향해 급등하면서 대부분 종목이 강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정말 기분 좋은 하루인데요.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또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해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 경제가 고용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침체에 있지 않다면서 또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점 강조했는데요.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필승님 모셔볼게요. 필승!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방송 와중에 지금 양봉의 흐름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조금 어제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좀 과대 상승을 보인다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또 너무 급작스럽게 이 시점에서 상승장이 급박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기대감에 섣부른 매수를 판단하시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여겼던 지표가 바로 이제 FOMC의 금리 인상 발표인데 0.75% 거기다 더불어서 이제 1%까지도 인상할 수 있다. 뭐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 이렇게 예견이 되고 있었는데 딱 예견치만큼 나왔습니다. 0.75%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어느 정도 우리들이 예상을 해볼 수 있었던 부분은 6월 달부터 이제 유가와 곡물 가격 인플레이션이 수치가 어느 정도 잡히고 있었다. 유가 자체가 모든 물품의 가격을 올렸던 것처럼 물론 이제 러시아 사태가 아직 종결 지어지진 않았지만 지금 여러 나라들 행태에서도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인플레이션을 잡히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소비자의 이제 소비 심리 자체도 어느 정도 위축 심리에서 어느 정도 조금 회복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투자 관점에 의해서도 이번 주, 저번 주 주말부터 비트코인의 하방세는 이제 선반영에 불과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큰 상승폭이나 하락폭, 낙폭을 보이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인 우상향이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잡아야 될지 이따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정보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FOMC 금리 인상 발표 후에 과대 상승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지만 또 저희가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또 점진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유일무이한 전문가님이시죠. 유일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일무이한 전문가 유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이제 3시에 FOMC 발표가 났어요. 네, 저희 예상대로 0.75% 자이언트 스텝이 이렇게 나왔고, 아무래도 네, 이런 저희가 기다리던 FOMC 아니겠습니까? 네, 금리 인상하고 우리가 예상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이미 선반영돼서 떨어지기도 했고, 지금 불안감 해소가 되면서 좀 더 활발하게 시장이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가뭄의 단비 같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저희는 또 만끽해야겠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좀 더 즐기시고 어떻게 하면 좀 단타적 관점으로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서 좀 재밌게 매매 전략을 좀 세워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또 보니까 인플레이션도 이게 인플레이션인데 요즘 또 새로운 뭐 합성어가 나왔다고 해요. 인플레이션과 이제 차를 합성어해서 이제 카플레이션이라고 이런 좀 합성어가 나왔는데 최근에 좀 차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다. 그 이유로서는 이제 반도체인 원료인 이제 네온과 팔라듐이 이제 러시아산 이제 그 부품들이 많이 원자재가 올라가다 보니까 차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해요. 지금 차도 그렇고 뭐 부동산 시장도 안 좋고 지금 다 인플레이션 지금 물가 다 오르고 있고 다 굉장히 지금 안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일단은 단기적으로 뭐 장기적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좋으니까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는 좀 더 즐길 수 있는 시장 어떻게 하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한번 투더골드문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잡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또 단타적인 접근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와 같이 코인 소식 볼 텐데요.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FTX US에서 스톡 서비스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주식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 비트필승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특히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눈여겨볼 만한 이슈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로서는 지금 특히 암호화폐 자체 투자 관점 자체가 많이 꺾여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변동성이 큰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만 보더라도 아직까지도 이제 위축 단계에 있다라는 걸 보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느낄 수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주식 거래가 가능하다. 물론 이제 시장이 현재 아직 보편화되지 않고 이제 시장 크기가 얼만큼 클지 가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암호화폐뿐만이 아니라 사용해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기준에서 한국 거래소를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트래블룰 적용도 걸리고, 또 출금 제한, 출근 일자 제한, 여러 가지 금액이나 일자 제한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여러 가지 구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식 거래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비중 암호화폐 거래를 이용하시는 분들, 특히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라면 최고이지 않을까. 만약에 암호화폐 시장 오늘 전체적인 비트의 하방 압력세가 가해지는 시점에서 주식 시장에서 조금 더 내가 단타성을 접근하고 싶다. 근데 이제 트래블 적용, 금액 적용이라던가 혹은 이제 날짜 적용, 이 기간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분산 투자가 조금 용이하지가 않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나왔을 때는 이제 특히 이름 있는 이런 메이저급 거래소에서 이용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다른 거래소, 특히 우리 국내 거래소에서도 같이 인용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암호화폐 시장과 우리 미증시나 우리 국내 증시가 같이 함께 커플링 현상이 되는 현상까지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좋은 강한 호재 이슈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같이 보겠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에 조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은 미국 상원에서 암호화폐 소액 결제 위한 세법 개정 법안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이런 법안이 발의됐을 때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필승님? 아무래도 이것 또한 호재인데, 물론 이것 또한 뭐 당장에 가격적인 이격을 벌릴 수 있을 만한 큰 이슈는 아니지만,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암호화폐, 말 그대로 우리 화폐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투자 자산의 지표가 조금 더 굵습니다. 화폐 개념보다는 투자 자산에 있는 와중에서 이런 소액 결제에 있어서 이제 세금을 내지 않는다. 특히 우려하는 시점이 뭐냐면, 암호화폐를 이용했을 때 가스비가 들고 거기에 더불어서 세금까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중으로 과세가 붙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성이 있는 와중에, 이런 소액에서는 세금을 걷지 않겠다,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암호화폐 화폐로서 투자 관점이 아니라 화폐로서의 이제 활용도가 높아진다. 그만큼 즉슨 암호화폐의 수요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좋은 이슈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같이 보겠습니다. FTX에 이어서 바이낸스와 크립토닷컴도 한국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우리 시장에 굉장히 좋게 작용할 것 같은데, 유일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보면은 지금 어떤 말씀을 주셨죠? 잠깐. 네, FTX에 이어서 또 바이낸스와 크립토닷컴도 한국 시장에 계속 접촉 중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FTX가 제가 얼마 전에 5일 전쯤에 아마 빗썸 뭐 인수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인수를 뭐 한다는 것이 아니고 협의 중이다. 지금 서로 FTX 입장에서도 그렇고 빗썸에서도 그렇고 서로 협의 중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빗썸 거래소,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빗썸 거래소, 우리나라 지금 코인 암호화폐 생태계에서는 지금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점을 좀 하려는 게 아닌가. FTX 이제 거래소 이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좀 현금 보유, 이미 하락장 그 전에는 현금 보유를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다고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금 보유 이제 하고 있는 사람들, 웬만한 지금 비트코인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이 왔고, 웬만한 저점,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다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 하는 저점의 가격까지도 왔기 때문에 지금 뭐 한국의 거래소 지금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그 자금들을 이제 묶여있는 자금들을 한 방에 유입시키려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생겨서 빗썸이 정말 FTX로 이렇게 한국으로 이제 간다면 정말 이제 빗썸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 뭐 있지만 업비트를 제치고 정말 다시 1위를 쟁탈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코인 소식 알아봤는데요. 항상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함께 시장 주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썰전 코너 이어갈 텐데요. 오늘 썰전의 주제는 바로 물타기일까 아니면 새로운 종목 매매일까? 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OMC 회의 이후에 비트 방향성 좀 알아보고 싶은데, 유일 전문가님 좀 짚어주시죠. 네, 아까도 좀 말했다시피 저희 예상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악재, 그렇죠. 모두가 알고 있는 소식은 사상이 이 시장에 효력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주 전, 2주일 전부터 이제 CPI 이제 발표가 나오고 나서부터 0.75%냐 뭐 1%냐 굉장히 이렇게 왈가왈부를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1%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지만 좀 지나서는 0.75%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제 미리 0.75% 인상할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는 확인을 한 거죠. 아, 다행이다. 이제 0.75% 우리가 생각한 대로 나왔구나 하고 이제 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불안감이 해소되면서 좀 시장에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좀 시장이 활발히 움직일 때 여러분들은 계속 이제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어쨌든 시장이 계속 일직선으로 올라가지만 않아요. 항상 이렇게 오르다가 조정을 주는 구간이 있고 조정을 주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정 주는 구간도 한번 피해서 잘 이용해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 그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올라갔을 때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하지 마시고 좀 분할 매수 접근적으로 이제 돌파 매수라든지 어떤 거 지지 저항선을 잘 확인해보고 나서 잘 좀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막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막 머리 오르네 지금 불장이냐 야 불장이다 지금 막 뭐 사도 오르겠다 하면서 막 그냥 아무 계획 없이 들어갔다가는 정말 단기적인 최고점에 물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항상 뒤에 대비는 하고 대응할 책을 마련해 놔야겠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좋다고 해서 단기적인 최고점에 들어갈 수도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을 차트적인 관점으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트필승님은 방향성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제가 기존에 저번 주 말씀드렸을 때 FOMC 이제 금리인사 발표까지의 비트코인의 동향, 그리고 나서 발표되고 나서 단기적인 비트코인 동향,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스윙적인 관점으로의 비트코인의 동향 자체를 우리가 예측해보고 어느 정도 이제 대응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발표된 시점에 지금 단기적인 방향을 봤을 때는 사실 오늘 하루 이틀 상관 안에 양봉의 흐름세가 유지되냐 뭐 빠지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건강한 조정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과대 상승을 좀 보인 만큼 건강한 조정세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제가 기존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같을 때는 시황적인 부분보다도 차트적인 기술적인 이 구간, 차트적인 기술적 관점이 조금 더 용이하다, 활용하기 용이하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려봤는데 지금 비트코인의 박스권이 상단치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2940선에서 3440선 이 박스권을 다시 안착해줬다라는 것은 그냥 한 번 안착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뚫었다가 안착해주는 듯 하면서도 불안한 금리 인상 발표로 인해서 선반영이 되면서 빠졌다가 다시 안착해줬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기술적으로 다시 3340선 박스권 상단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보일 수 있다. 물론 그 안의 변동성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 안에서의 변동성을 노려본다라고 한다면 단타성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 연출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현재 알트들의 흐름을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 한 5일 정도의 동태를 살펴본다면 알트들에 대한 수급이 조금 저조합니다. 저조하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한 달, 두 달 정도의 사이에 봤을 때 3천억 원대 이하의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코인에 있어서 수급이 강하게 몰리는 현상, 하루가 됐건 이제 스캘핑 관점이 됐건 몰리는 현상이 있었는데 특히 오늘 같은 장세를 눈으로만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현재 알트에 대해서 이제 도미넌스가 낮아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악재인가요, 호재인가요? 라고 말씀을 드려본다고 한다면 일단 비트코인은 9월 달까지는 금리 인상 발표가 없기 때문에 9월까지는 우상향할 관점이 다분하다. 확률이 다분하다. 그로 인해서 그 중에서도 이제 준메이저급 코인들이 이제는 조금 더 가격적 이격을 벌릴 수 있는 힘을 연출될 것이다. 그 말은즉슨 시장의 전체적인 무거운 종목들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시가총액 낮은 알트들도 같이 동반되는 흐름이 연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지금 아까 유일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급진적으로 지금 막 매수를 유입을 진행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단단한 바닥이 확인이 되고 나서 내가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비트코인의 안정세가 확인이 될 때 그 안에 변동성을 누리는 것이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저희 썰전 이제 주제로 돌아가 볼 건데요. 유일님께서는 물타기와 또 새로운 종목 매매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네, 저는 아무래도 기존에 물려있는 종목이 있다면 새로운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것보다 기존에 있던 종목을 먼저 탈출시키는 물타기 전략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로서는 일단은 지금 최근 비트코인이 계속 쭉 하락만 이어지다가 이제 어느 정도로 단기적인 바닥을 조금 다져주고 다시 좀 상승세로 지금 보이는 와중에 이런 시점에서 지금 물타기를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기존에 있던 코인들도 이제 기존에 있던 물려있던 종목들도 같이 탈출을 하면서 그 새로운 자금이 생기게 되고 그 새로운 자금으로 다시 단타성으로 들어가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도 있고 여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급하게 지금 물려있는 종목은 아물러라 하고 냅두고 새로운 종목으로 접근해서 만약에 접근했어요. 접근했는데 시장이 우상향 할 줄 알았는데 내 예상대로는 다르게 그냥 뚝 떨어져요. 뚝 떨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던 물리던 종목 그리고 새로 들어간 자금까지 다 같이 또 종목만 늘어나고 다 같이 물리게 될 뿐 굉장히 상황이 악화가 된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기존에 있던 물린 종목들을 물 타서 어떻게 이게 비중 낮은 종목부터 하나씩 차근차근히 정리를 해서 그리고 나서 여유롭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비트필승님께서는 또 새로운 종목 매매가 좋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사실 무엇 하나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 왜냐면 시기에 따라 다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지금 같은 장에서는 새로운 종목이 조금 더 용이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강한 상승장이 아니죠. 그만큼 이제 변동성을 노려야 되는 구간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타성 포지션의 용이한 시장이다 보니까 단타성을 노리다 보면은 그 안에 단타성 안에서 내가 기존에 물려있던 종목이 만약에 세력의 힘에 의해서 혹은 어떠한 프로젝트 팀의 이슈로 인해서 큰 가격적 상승이 일어났다. 그럼 당연히 물타기를 해서 탈출하거나 수익을 나오거나 혹은 약손자 혹은 본절가 내외로 나가오는 것이 용이하고 좋겠지만 아직 그렇게 강한 시장 연출되기에는 기대해보기에는 좀 어려운 장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물타기하는 것도 매우 좋지만 현재 같은 때는 이제 내가 남은 자금이 뭐 전체 비중에 뭐 10%가 됐건 5%가 됐건 1%가 됐건 그 자금을 사실 여러분들이 99%가 들어가 있는데 1%를 물타봤자 뭐 얼마나 티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1%를 가지고 시장 꼭 수익뿐만이 아니라 만약 정말 1%밖에 없는데요라고 한다면 시장의 흐름을 읽기 위해서 1%를 계속적으로 자금을 유동시키는 용도로서 활용을 하시거나 혹은 이제 남은 자금을 불려나가면서 확실한 저항대 혹은 확실한 지지대 라인이 확인이 될 때 그 분기점이 확인이 될 때 힘이 확인이 될 때 그 순간에서 물타기 위해서 나머지 비중을 이제 불려나가기 위한 작업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장단점 같은 경우에 저는 물타기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여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언제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당장 내일 올라갈지 내려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개별적으로 들고 있는 종목이 사실 내 섹터가 내 종목이 상승장이 온다 당장 내일부터 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상승장이 3개월 동안 유지된다라고 하더라도 상승장 초반에 올라올지 하반기에 올지도 우리는 예측하기 어렵겠죠. 그만큼 이제 시간적인 기회비용을 날릴 수가 있다. 근데 반대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제 새로운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나는 그럼 그 시간성 안에 변동성을 노려서 수익을 내면서 자금을 불려나가겠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겠지만 이것 또한 이제 양날의 검입니다. 내가 그 리스크를 안으면서 단타를 진행했을 때 오히려 자금을 깎아먹는 행위, 스트레스를 받아가고 시간을 할애하고 건강도 잃으면서 매매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내 자금을 깎아먹으면서 결과적으로 물탈 자금을도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낼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시기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요즘 시장에는 또 불타기보다는 물타기가 더 괜찮다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물타기 매매가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방법적으로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불타기는 절대 안 됩니다. 불타기는 항상 방송에서도 무료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려요. 여러분들한테 불타기는 절대 초보자분들은 웬만하면 하지 말라.
물타기를 적절히 활용을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물리더라도 코인 추후에 탈출하고 수익도 볼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많은 기회가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물타기 같은 기술도 그냥 아무렇게나 막 5% 떨어졌는데 물타야지, 5% 떨어졌는데 또 물타야지,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일단 진입 시점부터가 좀 우리가 좋아하는 반등 라인, 반등이 뭐 추세가 꺾이는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을 잘 확인해보고 이렇게 물을 타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가장 여러분 초보자분들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자면, 일단은 우리가 하락 진행 중이거나 상승 진행 중일 때는 매매를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언제 진입할 때가 가장 무난하냐라고 말씀드리면은, 하락할 때, 떨어질 때는 하락하고 나서 어느 정도 횡보하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 횡보하는 구간을 뭐 하루, 이틀, 뭐 3일 정도 지켜본 후에 그 횡보하는 구간 중에서도 또 60분봉, 30분봉, 55분봉으로 쪼개보면은 그 안에서도 좀 바닥을 다지는, 굉장히 정밀하게 지지라인을 형성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런 구간에서 진입을 하고 또 추후에 만약 하락하게 된다면 또 그 구간을 찾아서 그런 밑바닥 라인, 좀 지지라인 좀 부분만 공략을 해본다면 우리가 추후에 물을 탔을 때도 탈출했을 때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지라인을 공략해서 물타기 매매를 하시면 좋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새로운 종목, 좋은 종목들을 발굴해내는 방법도 있을까요, 필수님? 일단 지금 같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원래 기존에는 한 2달 정도까지는 이제 시가총액 낮은 종목이 있어서 이제 단타성을 노려라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같은 장에서는 오히려 알트에 대한 이제 도미넌스가 떨어지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이제 무거운 종목에 의해서 이제 지금 준메이저급 코인 이상의 종목들 안에서도 조 단위가 넘어가는 종목들에서도 단타를 진행할 수 있는 시장이 연출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종목을 매수하기 있어서 방법 같은 경우에서는 간단하게 기준점을 설명을 드려본다면, 일단 우리는 변동성을 노려봐야 된다. 그 변동성의 폭이 이제 주 단위가 될 수도 있겠고, 초 단위, 분 단위가 될 수도 있겠고, 이제 일 단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만큼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단타성이다. 안전한 것은 단타성입니다. 짧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일까지도 과대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기대치 수익률을 짧게 잡아가는 단타성 포지션, 그러니까 스캘핑 포지션보다도 오버나인용 관점 수익률이 훨씬 몇 배 이상이 극대화 되겠지만, 아직은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황도 아니고 차트적인 관점, 기술적인 차트적인 관점도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보다도 세상에 무조건은 없습니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정성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타성 포지션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 변동성을 노리는 것이 새로운 종목의 지금의 메타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나서 이 지지 저항대 라인을 노려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 말은 즉슨 이제 아래에 받쳐주는 저항대, 그리고 위에서 그러니까 지지대, 그리고 위에 막고 있는 매물대들이 막고 있는 저항대, 이 분기점을 만약에 유지해준다, 지지대 라인을 유지해준다, 그러면 기술적인 반등을 노릴 수 있는 단타성 매매 접근이 될 수가 있겠고, 혹은 저항대 라인을 뚫어주는 시점, 그 저항대가 그냥 캔들의 모양에서 저항대를 긋는 것이 아니라 매물대가 동반되는 강한 저항대 라인에서, 거기서 이제 매물대가 동반되면서 뚫어주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순간의 찰나 스캘핑 관점으로서도 충분히 큰 고수익을 지금 다른 알트에 비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한 매매를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유일님, 물타기를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한 몇 % 정도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제 물타기를 할 때는 우리가 보통 비중을 이제 처음 선발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1차 매수 자리에서는 5%, 그리고 두 번째 물타기부터는 또 동일하게 또 5% 들어가지만, 그 세 번째, 네 번째부터는 제가 계속 밑으로 내려갈수록 비중을 더 늘려서 강하게 물타야 된다라고 좀 비법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이게 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계속 점점 내려갈수록 강하게 더 물을 타서 비중을 늘려서 좀 더 강하게 물을 타갖고 평단가를 낮추고 그 후에 쉽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제가 굉장히 좀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처음 1차 매수, 1차 진입, 선발대라고 하죠. 선발대로 들어갈 때 비중을 막
50%, 70% 막 이렇게 막 들어가지 마시고 처음에 비중을 적게 들어가고 떨어지더라도 그러면 굉장히 여유롭게 우리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비중 5%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5% 들어가고 그 다음 내려올 때부터 강하게 뭐 10%, 20%, 30% 이렇게 활용하면은 추후에 탈출할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수익 볼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욕심 부려서 처음에 1차하면서 지금 올라갈 것 같은데 1차하면서 시드에 50% 받았다 이게 매수 들어 진행을 했다가 결국 물려버리게 되면은 물탈 자금이 이제 50%밖에 남지 않는데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리 물을 타더라도 이게 별로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변화가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 진입할 때는 처음에 비중을 적게 들어가면서 나중에 점점 내려갈수록 비중을 높게 하는 그런 전략을 참 세워봐라 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물타기와 또 새로운 종목 매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어제 또 비트코인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비트필승님 차트 한번 봐주세요. 네, 일단 비트코인 차트를 봐드리기 앞서서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차트 먼저 보고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을 때 2900선 지금 현재 일본 기준으로 확인을 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저점 대비 살짝 올라와주고 고점도 같이 올라와주는 양상, 삼각 수렴되는 부분 안에서 이 삼각 수렴되는 수렴 부분을 뚫어주면서 올라와주는 부분이 확인이 되겠죠. 그리고 매물대 또한 현저히 낮지 않다. 비교적 2주선상, 3주선상 안에 매물대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매물대가 동반되면서 반등세가 나와줬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올해 요번 주가 가장 중요한 시황적인 부분 발표 있을 텐데 매물대가 동반되었지만서도 지금 도지형 캔들, 영망치형 캔들이 나온다라던가 도지형 캔들이 나오는 시기에 캔들 횡보세를 보여주면서 반등세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지속적인 우상향 할 수 있는 힘이 현저히 남아있다. 지금 하락 추세선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 추세선을 도약하기 위한 행태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 지금 조정세의 낙폭이 얼마큼 진행될지는 알 수 없겠으나 현재 관점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마이너스 음봉전환되고 내일까지 특히 주말 선상까지도 음봉전환이 유지된다라고 해서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2900선에서 3400선 사이 자체가 강한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놀아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제가 예측했던 3400선 이상보다도 올라가면서 4000선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죠. 지금 기간으로 설정해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 저번 달과 같은 불안한 시장 안의 변동성보다도 오히려 더 여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왜? 인플레이션 수치가 최고치에서 어느 정도 잡힌 게 보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금리 인상 발표는 9월까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교적 여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시면서 급박하게 전혀 진행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나서 오늘 또 얘기를 정리를 해드려보자면 오늘 물타기냐 이제 새로운 종목을 들어가 매매 방법이 조금 더 용이하냐라고 오늘 이제 썰전을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일단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 하나 더 좋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성향에 따라 다르다. 나는 약간 투기성이 짙다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조금 너무 매매 전략 틀이 없고 투기성이 짙다라고 한다면 물타기로서 여유롭게 진행하시길 바라겠고 또 내가 들고 있는 물타기 종목들도 비중에 따라 다르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9% 비중 들어가고 1% 현금 비중을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1% 물타기 해봤자 뭐 얼만큼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서는 이제 시기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데 그 말은 즉슨 이제 비트 동향에 따라서 비트도 박스권 안에서 있다라고 해서 그 안에서 무조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단치와 하단치 한마디로 지지대와 저항대 라인을 보시면서 그 안에서 이제 매물대를 확인을 꼭 하시고 시황적인 부분 이슈는 없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서 안에서의 1% 비트코인의 3% 4% 변동폭 안에서 충분히 알트들로 수익을 10% 이상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연출되니까 안정적으로 리스크 없이 조금 비교적 적게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투기적인 성격이 강하신 분들은 물타기 매매 추천하셨고요. 또 시황이 있거나 또 계속해서 차트를 확인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새로운 종목들 발굴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차트까지 봤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